지금부터 서울에서 대전까지 충전하지 않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주행거리 끝판왕 전기 스쿠터를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전기 스쿠터의 아쉬웠던 주행거리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전기 스쿠터는 맥모터스의 몬스터 S입니다.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전기 스쿠터 전문 유튜버 일렉트로 김대장입니다. 125cc 입문 전기 스쿠터를 찾으시는 분들, 주행거리가 무려 200km 도달이 가능한 전기 스쿠터가 혜성같이 등장했는데요.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전기 스쿠터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지속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기 스쿠터의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매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25cc 내연기관만큼의 비슷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기 스쿠터가 앞으로 스쿠터 시장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변화의 새로운 원동력으로서 본격적으로 상업용으로 진출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주행거리는 전기 스쿠터를 구입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괜찮은 전기 스쿠터는 현재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메인으로 타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대표적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기존 125cc 내연기관 스쿠터를 운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레저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 배달 대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달 시장 중심으로 전기 스쿠터를 냉정하게 추천드리기란 쉽지 않은데요. 기존 전기 스쿠터들을 구매하기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주행거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리튬 배터리는 온도에 취약하기 때문에 겨울철 배터리 성능 저하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대부분 도심에서 돌아다니는 전기 스쿠터들 수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정된 스테이션에서 배터리를 1대1 교체하는 방식으로 주행거리의 단점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수압 방식은 따로 충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나, 스테이션에 따라 월에 발생되는 요금제가 상이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전기 스쿠터는 고고로인데요. 고고로는 뛰어난 완성도와 내구성, 승차감, 주행감각, 그리고 디자인까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전기 스쿠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고로뿐만 아니라 타사 브랜드들도 아직까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선 스테이션의 부재와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자주 교체를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배터리가 러기지 박스 공간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스쿠터에 꽂힌 러기지 박스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이후에 수많은 전기 스쿠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자체 배터리 충전 방식을 채택한 전기 스쿠터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거운 배터리를 탈착해서 충전기를 매번 들고 충전해야 하고 충전 시간 대비 주행거리가 짧아 배달용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몬스터 S는 신생 브랜드이지만 계급장 떼고 전기 스쿠터들 중에서 단순히 주행거리만 놓고 봤을 때 이와 같은 전기 스쿠터의 단점을 정확하게 극복했다는 것이 사실 많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새로운 신생 브랜드들을 항상 늘 경계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판매 목적으로 기존의 전기 스쿠터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수입하여 인증을 받고 판매에만 급급한 전기 스쿠터들은 몇 년이 지나면 바로 단종이 되어버리고 부품 수급이나 AS 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신중하게 스쿠터를 소개해드리는 편입니다. 대부분 신생 업체들은 수도권 중심으로 AS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이미 전국에 176개의 정비업체와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AS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기 스쿠터의 단순한 구조와 더불어 장고장 없이 내연기관 스쿠터들보다 관리가 훨씬 수월하다는 게 정말 매력적입니다. 맥모터스가 혁신적인 이유는 업계 최장 주행거리 그리고 초고속 충전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몬스터 S는 일반 주행 시 최대 200km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환경부 인증 기준 하절기 150.8km, 동절기 136.7km의 주행거리를 인정받았습니다. 클레브사의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며 스펙은 72V 120A의 고성능 스펙을 자랑합니다. 클레브 배터리는 하절기 대비 90% 이상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건 그만큼 몬스터 S에 탑재된 배터리가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많이 쓰이는 LG 스테이션 배터리와의 격차는 약 20%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초고속 충전 기술이 적용되어 고속 충전기를 사용 시 2시간 만에
만에 완충이 가능한 점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존 충전 시간인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는 충전 시간과 비교했을 때 충전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100% 1회 충전 시 약 2250원 정도 사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시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배달라이더들의 실주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개선점을 찾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몬스터 S는 출시와 동시에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도로에서 테스트되고 꾸준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몬스터 S의 제원은 전장 2145mm, 전폭 750mm, 전고 1245mm의 스펙을 가지고 있으며 무게는 180kg, 최대 등판 각도는 25도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125cc급 사양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형은 쿼터급 스쿠터 포르자 350의 사이즈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125cc의 강점인 컴팩트함과 낮은 시트고가 아닌 쿼터급 사양에 가깝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트고가 약간 높다는 것인데 키가 180인 제가 앉았을 때에는 안정적인 포지션이기는 하나 170 초반대나 여성분들이 타시기에는 시트고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시트의 질감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팬덤석을 배려한 공간 확보가 거의 1: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뒷좌석도 넓은 편에 속합니다. 프론트 디자인은 명색이 전기 스쿠터인 만큼 내연기관보다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려고 했으나 다소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조금 아쉽습니다. 일체형 외눈 헤드라이트는 기존 스쿠터들의 디자인도 그렇고 공격적인 스타일링은 아니며 어떠한 각도로 잘 다듬느냐에 따라서 세련됨과 연관지어지는데 사실 분위기 자체가 크게 세련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면발광 LED와 일체형 방향지시 등을 탑재해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봐줄만한 수준인데 요즘 출시하는 전기 스쿠터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헤드라이트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기는 하나 치켜 올라간 눈매가 호감형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생각나는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 몬스터 S라고 지어놓고 디자인은 몬스터라고 하기엔 조금 카리스마가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이유는 진짜 프론트 마스크 디자인은 스쿠터에서 구매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디자인은 정답이 없고 제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테일라이트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으며 위로 치켜 올라가 있어 스포티한 이미지가 오히려 뒤태가 더 잘 나왔는데요. 여러 각도에서 봐도 멀리서도 잘 보이게 시인성을 위주로 실용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도 조금 아쉬운데요. 리어는 차체의 크기에 비해 작은 사이즈를 채택해서 조화롭지 않습니다. 인휠 모터를 채용했기 때문에 타이어가 크려면 모터의 크기도 크고 넓은 걸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단가 상승이 불가피해질 것을 우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핸들의 높이도 일반 핸들의 높이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라이저를 장착하여 조금 더 높은 핸들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적당한 핸들 높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 눈으로만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주행해보면서 핸들을 높게 설계한 이유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점은 승차감에 매우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인데요. 리어에는 순정으로 가스 쇼업소버를 장착했는데 위아래 감쇄력 조절과 텐션 조절이 모두 가능합니다. 프론트 쇼바도 하드하지 않고 소프트한 고성능 쇼바를 장착했습니다. 몬스터 S는 말 그대로 승차감에 있어 진심이었습니다. 2채널 ABS, TCS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NS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캘리퍼는 FJN 하이엔드급 알루미늄 합금 바디와 레이싱에 사용되는 세라믹 소재의 고성능 패드를 조합했습니다. 레버에는 파킹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고 언덕에서도 불안하지 않게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타이어는 앞뒤 모두 CSC 타이어가 순정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대형 7인치 TFT 계기판을 탑재했으며 속도, 기어 단수, 레디, 주행 가는 거리, 배터리 잔량, RPM, 외부 온도, 배터리 상태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기어는 총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1단은 에코 모드, 2단은 노멀 모드, 3단은 스포츠 모드로 기어 단수가 올라가는 만큼 토크와 최대 출력도 상승하게 됩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보통 2단이면 충분한 기동성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몬스터 S를 본격적으로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쿠터에 앉았을 때 크기가 있기 때문에 정차 시 핸들을 좌우로 돌리면 다소 무거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오히려 너무 가볍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단으로 세팅을 해놓고 스로틀을 감아봤는데 앞으로 튀어나갈 듯한 강력한 토크가 온몸에 바로 전달됩니다. 스로틀 개방 정도에 따라 감을 어느 정도 익히고 출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8700W의 인휠 모터가 장착된 몬스터 S는 즉각적인 반응 속도가 125cc급 스쿠터 사양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제원상 0-50으로 도달하기까지
때까지가 불과 3.75초가 걸리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는 거의 대부분 125cc 스쿠터들이 따라할 수 없는 속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점은 다소 높은 핸들 높이와 승차감인데요. 일단은 핸들 높이가 육안으로 봤을 때 차체 대비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자칫하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5분 정도 가다서다 시내 주행을 해보니 고개가 알아서 끄덕여지는 인체공학적인 설계입니다. 장시간 주행을 해보시는 라이더들이 대부분 핸들이 낮아서 자세가 꾸부정해지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마련인데 핸들 높이가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허리에 가는 부담도 적고 오히려 도심에서 컨트롤하기가 더 수월했습니다. 다만 핸들의 반경은 PCX처럼 완전히 꺾이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차감은 본격적으로 도로에서 잦은 요철 구간이나 맨홀 그리고 불안정한 구간을 지나갈 때 확실하게 느껴졌는데요. 경사로 구간을 통과했을 때도 전혀 밀린다거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등판 각도가 25도이기 때문에 내연기관과 비교해서 언덕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순정으로 탔지만 체중에 맞는 조절식 리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의 세팅값을 두고 탄다면 더 좋은 승차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 스쿠터 특성상 이제는 당연한 얘기지만 신호대기 시에 시동이 꺼졌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소리도 진동도 느껴지지 않고 오직 계기판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정차 중에도 주행 중에도 진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텐덤을 자주 하시거나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2인 탑승할 때도 불편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텐덤을 실제로 해보니 보시는 것과 같이 뒷좌석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고 텐덤 스텝의 위치가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동승자와 함께 쾌적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1열과 2열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장거리 주행을 할 경우에도 피로도가 적어 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텐덤을 자주 하기 때문에 125cc급의 왜소한 체형의 스쿠터들은 조금 답답해 보이고 시트가 좁고 불편해서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텐덤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쿼터급 이상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나라 면허 체계상 이 정도 차체를 구입하려면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몬스터 S는 운전면허만 있어도 운행이 가능한 125cc 스쿠터의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운전면허만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몬스터 S는 인일 모터를 채택했는데 인일 모터는 말 그대로 휠 안에 모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할 게 전혀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진짜는 코너링 성능에서부터 나오는데요. 무거운 배터리의 위치가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오히려 단단하게 잡아주면서도 시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코너를 빠르게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앞이 무거워서 뒤에가 털리는 현상 없이 그대로 스쿠터와 한몸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고 계속해서 코너를 돌아 나오는 내내 확실히 완성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정 스크린임에도 불구하고 직진 안정성이 뛰어나서 0에서 80까지 전혀 불안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제일 중요한 배터리 성능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서울에서 완속 충전으로 100% 충전을 직접 해봤습니다. 키가 없는 상태에서도 충전기를 꽂으면 알아서 계기판이 충전 중임을 알려주고 완충까지 남은 시간을 어느 정도 계산해주니 신기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용인의 라이더 카페인 루트원입니다. 약 40km 정도의 주행을 충전하지 않고 달려봤는데요. 전기 스쿠터로 중장거리를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모험이고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기어 3단을 놓고 가혹한 조건에서 일부러 땡겨봤는데요. 중간에서 강남을 뚫고 가기도 하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외곽에서 계속해서 고속으로 유지하면서 달려봤습니다. 소요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가 됐고 서울에서 출발했을 때 100%에서 약 22% 정도 소모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 최적의 배터리 상태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배터리 소모량이면 충전하지 않고도 왕복 2번은 주행하기에 충분히 가능한 배터리 수치이고 도심에서는 이렇게까지 고속으로 달릴 일이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환경부 인증 주행거리를 보고 실제로 주행해봐도 만족스러운 주행거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달대행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구매하셔도 하루종일 무리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맥모터스의 몬스터 S는 개발 과정부터 현재까지 최적의 상태값을 유지하려는 아낌없는 투자와 가감한 시도를 통해 지금까지도 필드에서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는 차세대 전기 스쿠터의 표준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맥모터스의 몬스터 S를 시승해보고 솔직하게 리뷰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충전소는 서울뿐만 아니라 2025년 1월 기준 전국 전기차 충전소 개소는 39만 4,132개소입니다. 연도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집과 가까운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를 파악해 볼 수 있으니 집 앞에 가까운 곳이나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을 때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몬스터 S는 제가 조금 더 타보고 추후에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촬영하고 편집한 결과물입니다. 구독까진 괜찮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전기 스쿠터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